퇴근길 지하철 2호선.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48,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출입문 옆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하늘, 불빛이 켜진 건물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 이메일, 보고서, 전화. 점심은 책상 앞에서 대충 때웠고 오후는 더 바빴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가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그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떠올려 보려 하지만 선명한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빴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을 먹고 씻고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몸을 일으켜 씻고 정장을 입고 허둥지둥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음은 느긋하지 않습니다. 동료와 식당에 가더라도 머릿속은 여전히 일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오후에는 보고서 마감을 맞추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어 다시 지하철에 몸을 씻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듭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하루를 버텼다는 느낌만 남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회사와 집, 집과 회사. 그의 삶은 이 두 장소를 오가는 선 하나로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운 뒤에야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며 산 거지? 천장을 바라본 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이를 세어봅니다. 48.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일은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출근했고 책임을 다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너무 허전합니다. 일 말고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한동안 떠올려야 간신히 생각납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읽고 싶었던 책들. 모두 나중에로 미뤄둔 채 어느새 머릿속에서도 흐릿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꾸만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보았을 때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온 세월은 긴데 기억나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몸은 늘 바빴는데 마음은 정작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아이의 첫 운동회, 회사 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날. 아내가 늦은 밤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피곤하다고 먼저 등을 돌렸던 날. 부모님이 함께 여행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여유가 없다며 웃어 넘겼던 날.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돈 좀 더 벌고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안정되면.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운동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님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어느 순간부터 기대보다는 체념이 섞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을. 회의, 보고서, 평가, 눈치, 그리고 의미 없는 핸드폰 화면. 정말 소중한 것들은 늘 뒷자리에 앉혀두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언젠가는 할 거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자기 자신을 설득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루가 끝나면 오늘 나는 도대체 뭘 했지? 라는 질문만 남기도 합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공허한 날들.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어쩌면 이 남자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입니다. 퇴근 후 TV 앞에서 멍하니 보낸 한두 시간. 침대에 누워 의미 없이 넘겨본 수많은 화면들. 별 의미 없는 자리였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나갔던 술자리들. 모아보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쌓으면 그 시간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도 남을 만큼 길었을 것입니다. 악기를 배울 수도 있었고, 책을 수십 권 읽을 수도 있었고, 가족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냈다는 점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시간을 허투루 써왔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 완전히 늦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합니다. 퇴근 후 TV를 켜기 전에 먼저 식탁에 앉아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땠어? 주말 오전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합니다. 산책이나 한 바퀴 할까? 회사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야근과 가볍지만 소모적인 약속들을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비워낸 시간에 예전에 미뤄두었던 책을 한 권 펼쳐듭니다. 손에 익지 않던 기타를 다시 잡고 서툰 손으로 코드를 잡아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고 낯섭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느낍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예전보다 길어지고 아내와의 산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말에 눈을 떴을 때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죄책감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떠올리게 됩니다. 언젠가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하루가 훨씬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을 다르게 쓰기로 합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의 작은 일부라도 그쪽으로 옮겨두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여 전혀 다른 인생의 감각을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 제대로 사용하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는 뒤늦게나마 그 말을 새기고 남은 시간을 다르게 쓰기로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대화들을 먼저 하고 헛되이 흘려보내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을 어디에 둘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남사가 그랬듯이 오늘 작은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